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B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PER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보는 지표가 PER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PB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은 이제 Price Book Value Ratio의 줄임말입니다. PBR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PB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순자산,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현재 갖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해서 주가가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차대조표의 총 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내가 빌린 돈을 빼면은 그게 내 순자산이 됩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청산을 할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PBR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 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PBR이 1이다.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입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근데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다. 그럼 똑같은 거죠. 그게 PBR 1이 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시가총액을 많이 쓰는데 시가총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그건 PBR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PBR이 만약에 1배 미만이면은 주가가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도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갖고 있는 회사 자산은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1,500억이나 되는데 시장에서는 1,000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저평가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PBR 지표가 되겠고요. B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다. 그 주당 순자산이 BPS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설명드린 주가를 BPS로 나눈 게 PB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BPS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BPS만 보면 주가가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PB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여러분 보시는 HTS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PBR이 낮은 기업이나 PBR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PER하고 EPS가 여기 아예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아예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계산 안 하셔도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퍼가 6.26이니까 저퍼주죠.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PBR을 오늘 할 차례이기 때문에 PBR 지표는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PBR을 고를 수가 있어요. PBR 0.49가 나오죠. 아까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BPS로 바꾸면 79만 6천원이죠. 즉 BPS는 뭐라 그랬어요? 한 주당 순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 한 주당 순자산이 79만 원인데 주가는 38만 원이니까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PBR이 낮은 건 좋지만 계속해서 낮은 PBR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기업이 성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할인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깊은 시간, 내용은 추후에 고급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재무 분석에 가셔서 주가 지표를 클릭하시면 이제 PER, 지난 시간에 했던 PER도 나오고 이제 PBR이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PBR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배 미만짜리가 좋은 거니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결산기가 안 돼 있는 시점에서는 또 작년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분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분기로 하시고요. 여기서 오류를 막기 위해서 0배 이상에서 0.1을 쳐볼게요. 0.1 이상. 아까 PBR 1배 미만이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나오죠. 물론 전체 시장의 종목이 2,000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PBR이 낮은 기업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 의미는 0.5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갖고 있는 순자산이 2,000억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140개 정도, 이렇게 해도 종목이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보면 PBR하고 이렇게 같이 혼용하시는 거, 그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혼합해서 조건을 넣으시면 훨씬 더 유의미한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PBR 하시고요. PR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자는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1배 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PR이 1배 이상, 마이너스면 이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나는, PR이 계산이 되는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자는 안 나는 기업이죠. PR 1배 이상. 이 종목들이 전부 현재 실적이 적자는 아닌데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산주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고가순으로 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쭉 태광산업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주가도 올라 있는 상태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그 리스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성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실 때는 PBR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표들 또 같이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